이 와중에도 오이솔루션은 제가 항상 저도 물론 최근에 공략을 안 해서 저는 못 먹고 있는데 5G 관련주도 한번 정리를 해줬죠. 한 5개 정도 종목 이상 걔들만 보라고. 오이솔로도 상한까지 상승이고 비메모리 네패스도 어차피 이런 장에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5G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역시나 시장의 중심에 있구나. 그죠? 신라제는 지금 땅굴 파요. 아, 그러면 임상만 하는 바이오 회사들 앞으로 이야기대로 작년도 인기를 맞았다가 월봉이 깨진 주식은 지가 시장 관심 밖에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런 주식을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신라젠하고 미중 무역 분쟁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신라젠이 빠졌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얘네들이 관세를 때려요? 근데 잘 보시면 LBL 바이오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아스코 관련주로 가는 거죠. 유한양행 같은 주식은 작년에 아스코에서 엄청난 히트를 해가지고 2차례의 기술 수주를 가져왔어요. 주가는 빠졌지만 이번에도 참가를 하겠죠. 그럼 유한양행 관점에서는 이번에 참가하면, 근데 잘 보시면 작년에 이 아스코도 6월 말이에요. 주가는 한참 있다 움직였어요. 그러면 바로 힌트를 찾아야죠. 뭐라고? 유한양행이 참가를 하지만은 당연히 6월 달에 무슨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굳이 올해는 유한양을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것도 잡아, 어디 갔냐? 요거 좀 보시고, 또 항상 52주 신고가 종목을 계속 보면 나름 플로우가 잡힙니다. 어차피 주식 하시잖아. 주식 하시니까 공부해야지, 최소한. 저한테 자금 이용료를 내고 VIP방에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는 목표를 매매로 잡았기 때문에 하루에 엄청나게 매매를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때로는 회원님들이 이거 어때 보여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같이 공략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혼자 할 때도 있고, 아, 이거는 좀 변동성이 커서 혼자 하겠다 싶으면 그냥 혼자 하는데, 장이 어떻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럴 때나 요럴 때보다는 이럴 때가 돈을 왕창 봅니다. 오늘도 물론 제가 본 게 다 간 건 아니지만은 종목들 보면 무지하게 움직였어요. 네. 우리가 움직인다고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다 먹는 건 아닌데, 오늘 이제 똑같은 거죠. 시장은 끼케야 보합이에요. 0.14%, 코스닥 0.19%. 근데 종목들은 뭐 5%, 7%, 뭐 가만히 안 움직이던 MCNX 같은 것들 그냥 땡겨버립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장을 분석하는 능력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아, 미국이 어제 600%가 400포인트가 빠졌지만은 오늘 아침에 개발을 갈 때 적극적으로 시장 저가매수 공략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못 해요. 저는 나름 10년, 20년 이상을 시장 분석에만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맞든 안 맞든 시장 분석에 상당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을 경우에 기분이 좋고, 맞아가지고 또 내가 거기에 베팅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은 더 좋습니다. 그냥 개별주 매매해서 하는 것보다. 제 사람 스타일이. 네. 그게 이제 자랑 같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증권회사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증권회사만 있었으면은 아마 저 나름대로 저는 시향 능력이 되게 좋다고 봅니다.
장이 오르고 내리고. 농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은 게 입사는 증권회사가 맞는데 그러니까 처음 해가지고 D 증권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브로커로서 이제 일을 했겠죠. 저도 이제 브런치에 있었으니까 지점에 있었으니까. 근데 나름 선물회사에 한 3년 있었던 거 하고 이제 제가 차익 거래에 한 3년 한 6년의 시간이 이 시간 동안 6년이죠. 그럼 선물 옵션은 방향성이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상승 하락. 그죠? 선물은 매수니까. 그거 말하는 코스피 선물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 선물. 지수를 맞춰야 돼요. 어디가 저점이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오늘이 원웨이다. 오늘이 뭐 원웨이다. 장중에 원웨이다. 뭐 꼴이다. 뭐 윗꼴이다.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니까 한 3년, 6년 동안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수 움직이는 방향에만 올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선물은 방향성이에요. 근데 옵션은 뭐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5월 9일날 풋옵션이 500배 터졌습니다. 무지개소리로 여러분들이 100만원 샀다면 그냥 5억 됐어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미룰 필요 없으면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지난 5월 9일은 그런 날이었어요. 100만원 샀다면 5억이 됐다고요. 아침에 사서 그냥 오후에 놔둬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대신 100만원을 이제 100만원을 매도 친 사람은 마이너스 4억 9,900만원을 날렸습니다. 100만원 나는 이거 100만원 매도 쳐가지고 100만원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100만원 먹으려다가 4억 9,900만원을 날렸어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옵션 매도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선물 거래는 방향성이에요. 상승 하락만 맞추면 됩니다. 홀짝이에요. 홀짝 선물 옵션은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 선물은 근데 옵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면 어설픈 옵션 매매는 하지 말라 그래요. 실례로 예전에 데이터를 보면 1000명의 주식, 만약에 1000명이 투자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명에서 한 50명 정도는 주식으로 먹고 삽니다. 뭐 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갑자기 뜨끔하실 겁니다. 1000명 중에 잘해야 10명, 50명 정도만 주식으로 계속 먹고 살아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예전에 그 모 증권사에서 모든 개인 투자가 계좌를 샥 몇 년치를 돌려보니까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10에서 50명 정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10명에서 50명 정도에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자식들한테 돈 퍼주는 거죠. 근데 파생거래는 잘해야 5명 전후만 먹고 삽니다. 990명 정도가 손해를 봅니다. 영구적으로. 확률 게임에서 먹을 수가 없는 재료죠. 예. 그 너무 좀 슬픈 소리를 했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옵션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름 1에서 5%의 확률이 5% 안에 들기 위해서 솔직히 좀 비참하지만은 주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1%, 상위 5% 들어야 되는 거죠. 파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관심 없는 거 계속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을 꺼냈으니까 정리를 하면 선물은 방향성인데 옵션은 방향성이 아니에요. 방향성 플러스 변동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승할 것 같다. 지수가 상승. 그러면 선물 매수하면 되죠. 그쵸? 우리가 종목이 상승할 것 같으면은 종목 매수하는 것처럼 선물을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면 됩니다. 그쵸? 지수가 상승할 것 같아. 대신 지난처럼 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 그럼 선물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이니까
콜 풋. 풋 옵션 매수하면 됩니다. 그쵸? 그 선물은 그냥 쉬워요. 오른 것 같으면 매수하고 내릴 것 같으면 매도 치면 됩니다. 근데 옵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권리잖아요. 권리. 우리가 뭐 스탁 옵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실 건데 옵션이라는 건 하나의 권리란 말이에요. 상승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주식하다 재미없어도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려고 좀 재미없는 걸 조금 더 할게요. 지수가 빨리 상승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콜옵션 매수가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네, 빨리 상승할 것 같다. 빨리. 대신 천천히 상승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지수가 오르는데 천천히 올라요. 그럴 때는 콜옵션 매수하면은 죽습니다. 분명히 상승하는데 콜옵션 매수하면 까입니다. 이거 손실나요. 뭘 해야 되죠? 그러면 풋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방향성,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옵션에서 죽는 겁니다. 이거 방향은 맞추겠는데 이걸 못 맞추는 거죠. 변동성을. 지금 같은 장은 변동성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옵션을 매도하는 자는 작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 하루에 콜 옵션이 풋 옵션이 100만원짜리가 5억이 됐다면 장이 여기서 끝날 거야 라고 겁없이 풋 매도를 친 사람은 100만원 뭐냐면 풋 매도자는 100만원 매도 치면 최대 수익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콜을 만약에 샀다 오를 것 같아서 콜 한 사람은 100만원 샀기 때문에 콜 매수자는 최대 손실이 0원입니다. 내가 산 금액만큼. 그러면 최대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매도 친 사람이 4억 9,900만원을 손실을 봐서 은행 증권사에 빚을 져서 담보를 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죠. 허다합니다. 판시장에서. 자, 그래서 갭지 이야기 길어졌는데 결국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뭘 하는 거냐면 주식은 실제적으로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아까 말씀드린 비유가 맞는지 많이 모르겠는데 변동성에 따라서 물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 관리의 기준에 따라서도 물량 관리를 합니다. 나는 원샷 원킬이야. 나는 2% 뛰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자금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 샀다 500만원 팝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손실은 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잡고 내가 주식을 하면 대신 수익은 무조건 두 자리 이상부터 분할 매도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번, 두 번 나눠 삽니다. 두 번 나눠 사고 또 훅 빠지면은 조금 덜어내고. 근데 주식은 저는 웬만하면 후자를 권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물량 조절을. 왜냐하면 저도 단타를 많이 칩니다만은 다 명분을 정해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주가라는 게 분명히 이 MCNX의 차트를 보면 분명히 이거는 죽은 차트거든요. 아니면 60일선에서 1차 매수만 고려를 합니다. 19,000원 전후에서만. 근데 오늘 안 와버렸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을 조금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금요일은 사실은 완전한 매수 신호는 아니죠. 왜 완전한 매수 신호가 아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그냥 배우세요. 주식은 지금 맞고 안 맞고도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종목이든지 뭔가 먹으면 먹는 대로 이러면 잃는 대로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매수 신호가 아니냐? 첫 번째는 주가 위치는 똑같습니다. 20만 1,000원.
근데 다른 거 첫 번째. 이때는 20만 천에서 양봉이고요. 지금 음봉입니다. 양봉과 음봉. 양봉은 매수의 힘, 음봉은 매도의 힘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21선에서 반등을 한번 하고 밀어내던 힘입니다. 이때는 뭐 잠깐 가다 밀렸지만은 그래서 종가가 61선 위에 있는 거고 이때는 또 종가 61선 밑에 있습니다. 다만 왜 공략을 하면 다만 보통 주가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61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을 때 한번 슈팅이 났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시간, 요 5일하고 60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데드크로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립니다. 오늘 조금 못 돌렸는데, 그럼 셀트리온은 이게 당장 이제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원샷, 원킬 했던 물량이든 간에 2차 매수를 염두한 매수든 간에 내일 나와야 되는 그림은 뭐죠? 주식을 딱 보면 그 그림을 알아야 돼요. 내일 나와야 되는 그림은 최소한 5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야 됩니다. 20만 1,600원. 그걸 이제 항상 전제를 해두고 터치하고 만약에 종가가 20만 1,600원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돌리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볼 게 뭐죠? 거래량 증가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봉에는 거래량 증가, 음봉에는 거래량 감소. 대신 반대로 만약에 셀트리온 주가가 여기서 25일선 회복하지 못하고 또 약간 찢어진다. 그러면 10중 8구 거래량은 오늘보다 또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늘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주식하고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주식하고 뭐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61선이 깬 상태에서 한번 되돌림을 감안하고 베팅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가는 거랑은 다르죠. 왜 이 자리라 그러냐면 다르죠. 이거는 왜냐하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21선 저항을 보여요. 그러다가 쑥 하다 여기서 한번 딱 뚫어줍니다. 주가 내려오던 주가가 딱 뚫어져요. 당연히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래량을 봅니다. 뭐 솔직히 한 이장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 거래량보다 많아요. 왜 자꾸 이런 데 공략을 노리냐면 61선 보고 베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그랬더니 뚫었다가 조금 쉬어요. 여기까지 쉬고 또 빠지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자리는 당연히 아까 저쪽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수량이 많습니다. 왜 어디를 보고 베팅하는 거냐면 이거 돌파를 보고 베팅하는 거죠. 사볼까요? 사보시죠. 아이씨, 죄송합니다. 손절당했어요. 여기서 빨리 빠지나. 손절. 지금 방송 삑살이 난 거예요. 분명히 샀다가 지금 손절당했습니다. 그거 아니구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다시 봅시다. 손절당했어요. 잘 팔았죠. 내려갔으니까. 왜 이래. 이 주가 박살났어. 왜 이래 이거. 매수합시다. 매수하죠. 이때 한번 까인 게 있으니까 동일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때 들어갈 때보다 지금은 더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61선이 아예 왔기 때문에 어제 샀든 오늘 사든 똑같습니다. 매수. 근데 왠지 불안하냐 이렇게. 역시나 불안하구나. 셀트리온 방송은 편집해 주세요. 좀 안 맞네 이 친구는. 다른 건 맞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